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6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를 비롯해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프로토 조합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 및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토론토전 13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동부 2위 보스턴과 동부 13위 토론토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스턴의 낙승을 예상했지만,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반영하듯 토론토에게 일격을 맞은 보스턴입니다.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원투펀치가 얕은 한조를 보였고, 데릭 화이트와 드루 할러데이, 백코트 듀오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보스턴답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27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력이 무뎌진 보스턴입니다. 지난 시즌 특유의 3점 슛을 앞세운 양국 농구를 앞세워 리그를 제패한 보스턴이지만, 다른 팀들이 보스턴 농구에 적응을 끝낸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보스턴 선수들의 폼이 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최근 보스턴의 부진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올랜도와의 맞대결에서도 넉점차 패배를 당했던 보스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밀워키전 29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2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밀워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 듀오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랜도 역시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최근 10경기 기준 4승 6패를 기록 중이고, 무엇보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꼴찌인 30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 보스턴의 3점슛 성공률을 24.2%까지 묶으면서 신승을 거뒀던 올랜도인 만큼, 이번에도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필라델피아전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6점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38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미카엘 브리지스도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마일스 맥브라이드와 프레셔스 아치우와도 23득점을 합작하면서 주전들의 부담을 잘 덜어줬습니다. 최근 뉴욕 경기를 코멘트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주전들의 체력 부담 문제인데, 맥브라이드와 아치우와 같은 벤치 자원들이 이렇게 힘을 내준다면 뉴욕에겐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직전 필라델피아전 팀의 핵심이자 주전 센터인 칼 앤서니 타운스가 결장했는데, 타운스는 지난 12월 20일 미네소타와의 맞대결에서 32득점 20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쳤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타운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아쉬운 한 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28득점, 단테 디빈첸조 역시 28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에게 3점슛을 연달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3연승 이후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 중인 미네소타인데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기복 있는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3경기에서 범한 턴오버가 18개나 될 정도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과의 맞대결에서도 다소 부진했었던 에드워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에드워즈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타일러 히로가 3점슛 7개 포함 34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히로 포함 팀 전체적으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8경기 기준 3승 5패, 3연패 뒤 3연승, 그리고 다시 2연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흐름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마이애미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6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일러 히로와 더불어 팀의 3점 슛을 책임져줘야 할 테리 로지어는 극심한 얕은 한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격 시 타일러 히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히로가 활약해주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마이애미입니다. 트레이드 문제로 인해 구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미 버틀러의 출전 정지 징계가 풀렸고 현재 부상자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틀러가 이번 덴버전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버틀러의 출전이 팀 경기력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휴스턴전 20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부동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워밍업 도중 팔꿈치를 다치면서 갑작스럽게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컨트롤 타워인 요키치의 부재 속에서 자말 머레이와 크리스찬 브라운이 나란히 22득점씩을 올려주면서 분전했지만 역시나 요키치의 공백을 지울 순 없었고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요키치가 없으니 휴스턴보다 10개나 더 많은 턴오버를 범하면서 무너지고만 덴버입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자말 머레이와 러셀 웨스트브룩의 폼이 올라왔고 벤치에서는 페이튼 왓슨과 줄리안 스트로더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요키치만 출전이 가능하다면 마이애미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요키치가 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출전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 에이스들의 출전 여부에 따라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밀워키는 직전 올랜도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2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데미안 릴라드도 30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야니스와 릴라드, 원투펀치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두고 있는 밀워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8위, 디펜시브 레이팅 6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 미들턴을 벤치로 내리면서 벤치 구간 경쟁력도 향상된 모습이고 주전 센터 브룩 로페즈의 경기력도 살아나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밀워키입니다. 올 시즌 이미 토론토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기록 중인 밀워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RJ 베럿이 22득점 10리바운드 더블 더블, 야코 퍼들도 16득점 11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스카티 반즈와 다비온 미첼, 그레이디 딕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출전한 주전 선수 5명이 고른 활약을 펼친 토론토입니다. 다만 토론토가 연승을 거둔 상대인 골든 스테이트와 보스턴은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팀들인 반면 이번 경기 상대 밀워키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토론토가 올 시즌 19번의 원정 경기에서 1승 18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밀워키 원정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밀워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댈러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디존테 머레이가 30득점을 기록했고 트레이 머피 3세도 24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확실히 트레이 머피의 부상 복귀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올리언스인데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 중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7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존테 머레이의 경기력도 점점 살아나고 있고 직전 댈러스전 자이언 윌리엄슨이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유타전은 출전이 가능한 점도 뉴올리언스에겐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최근 흐름과 경기력이라면 유타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샬럿전 3쿼터까지 경기를 리드했지만 4쿼터 샬럿의 대량 득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키온테 조지가 26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브라이스 센사보가 19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라우리 마카넨과 콜린 섹스턴, 존 콜린스 등 주전들 다수가 결장했던 게 뼈아팠고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에이스들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번 뉴올리언스전 역시 마카넨과 콜린스를 비롯해 워커 캐슬러까지 결장이 유력한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올리언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애틀랜타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기복의 대명사답게 주전들 다수가 결장한 애틀랜타에게 홈에서 16점 차 대패를 당한 시카고입니다. 이날 총 27번의 3점 슛을 시도해 단 6개만을 성공시켰을 정도로 외곽슛 난조를 보인 시카고고 애틀랜타보다 11개나 더 많은 20개의 턴오버를 범하면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시카고는 지난 시즌 샬럿을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둔 데 이어 올 시즌 이미 2전 전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샬럿에게 강했기 때문에 직전 애틀랜타전과는 정반대로 갑자기 경기력 고점이 나오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특유의 기복을 보이면서 직전 경기처럼 경기력 저점 또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유타전 짜릿한 5점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27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가 31득점 13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일스 브리치스와 브랜든 밀러도 45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코디 마틴도 3점슛 3개를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 백업 센터 닉 리차즈를 피닉스의 조시 오코기와 트레이드한 샬럿인데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가 리차즈가 떠나자마자 직전 경기 시즌하이 맹활약을 펼친 점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리차즈가 떠나면서 빅맨 뎁스가 약해진 샬럿이기 때문에 마크 윌리엄스가 최대한 부상 없이 활약해주는 게 남은 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이미 시카고에게 2번이나 패배했었던 샬럿이지만 두 경기 모두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결장했었기 때문에 라멜로가 출전이 가능한 이번 경기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아쉬운 석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종료 15초 정도를 앞두고 한 점 차로 지고 있었던 댈러스가 수비에 성공했고, 스펜서 디니디가 회심의 레이업을 올려놓으면서 역전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트레이 머피 3세의 블락에 막히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트레이 머피의 블락은 골텐딩 판정이 내려졌어야 했지만 심판들이 그냥 경기를 진행하면서 댈러스는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덴버전 카이리 어빙이 부상해서 복귀했지만 직전 뉴올리언스전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결장을 했고, 루카 돈치치는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장기 결장을 이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2승 8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4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22위일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댈러스입니다. 이번 오클라호마전 역시 어빙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지난 덴버전 발목 부상을 당한 팀의 핵심 빅맨 데릭 라이블리 2세의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페인트 존 싸움에서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댈러스입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동부 1위 클리블랜드에게 20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유력한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40득점 8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루겐츠 도트도 3점슛 6개 포함 22득점을 올렸고, 팀의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도 19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센터 아이제아 하텐슈타인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클리블랜드의 높이에 고전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스몰 라인업으로 동부 1위 클리블랜드를 압도한 오클라호마입니다. 일찌감치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선수들의 출전 시간 조절에도 성공했고,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7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댈러스전도 오클라호마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목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토요일 연이어 경기를 갖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는 원정팀 멤피스가 주전과 벤치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모란트와 데스먼드 베인, 원투펀치가 나란히 21득점씩 기록했고, 제런 잭슨 주니어도 19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빛났는데 산티 알다마가 20득점, 스카티 피펜 주니어와 루크 캐너드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 모란트가 결장한다면 14점 차 대승을 거뒀던 목요일 경기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멤피스와의 연전 1차전에서 대패를 당했는데 2쿼터 종료 시까지 12점 차 앞서 있었지만 3,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13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긴 했지만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였고, 베테랑 크리스 폴 역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턴오버를 범하면서 경기 조율을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데빈 바셀과 스테폰 캐슬이 47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는 켈든 존슨이 17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역시나 웬바냐마와 크리스 폴의 부진이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다만 웬바냐마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1, 2쿼터는 멤피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샌안토니오고, 웬바냐마가 직전 경기처럼 극심한 야투 난조만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홈에서 치러지는 연전을 무기력하게 다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마이애미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22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22득점 11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하치무라 루이가 23득점을 올리면서 르브론과 데이비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 오스틴 리브스와 맥스 크리스티, 백코트 듀오도 30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주전에 비해 벤치 자원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인데, 모처럼 게이브 빈센트가 14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준 점 역시 승리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둘 다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브루클린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LA 클리퍼스전 무려 59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주전들 대부분이 결장하면서 사실상 경기를 던진 브루클린이지만 생각 이상으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총 득점이 67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포틀랜드전에서는 캠 존슨과 디안젤로 러셀, 벤 시몬스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대승을 거뒀던 브루클린인데, 이렇게 경기마다 출전 선수들의 변동이 심한 팀인 만큼 경기력 예측이 상당히 난해한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전 클리퍼스전에서 존슨과 러셀, 시몬스에게 휴식을 줬던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이번 레이커스전에는 이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 예상대로 출전한다면 직전 경기와는 확실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레이커스를 상대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인디애나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20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야투율이 아쉬웠고, 주전 센터 제일런 듀랜도 17득점 17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25득점 맹활약을 펼쳤지만 벤치에서 출전한 말릭 비즐리가 시도했던 3점슛 야투를 거의 다 놓친 게 뼈아팠습니다. 최근 디트로이트의 상승세 구간 비즐리의 3점슛이 잘 들어가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었는데, 기복이 있는 선수다 보니 직전 인디애나전처럼 경기력 저점이 뜨는 날에는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15경기 기준 11승 4패, 흐름이 좋은 디트로이트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9위, 디펜시브 레이팅 1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NBA 올스타전 출전이 유력한 커닝햄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미 올 시즌 피닉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디트로이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커닝햄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7경기 5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데빈 부커가 37득점을 기록했고, 케빈 듀란트도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루키 라이언 던도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18득점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벤치에서 출전한 그레이슨 앨런이 3점슛 5개 포함 21득점을 올리면서 화력으로 워싱턴을 잡아낸 피닉스입니다. 최근 7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8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난 피닉스인데, 주전에서는 데빈 부커의 폼이 살아났고 벤치에서는 그레이슨 앨런이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피닉스는 유서프 너키치와 메이슨 플럼리 두 명의 센터로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너키치는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결장이 잦아지고 있고, 플럼리는 주전 센터를 맡기기엔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 피닉스의 상승세와는 별개로 골밑에서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샬럿과 트레이드를 통해 센터 닉 리차즈를 부랴부랴 영입한 피닉스고, 이번 디트로이트 전부터 리차즈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인사이드에서 플럼리보다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닉스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디트로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홈에서 올랜도와 경기를 갖고 일요일 다시 홈에서 애틀랜타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보스턴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5승 1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시카고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트레이 영과 제일런 존슨, 디안드레 헌터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를 상대로 16점 차 대승을 거둔 애틀랜타입니다. 사실상 가비지 게임 멤버에 가까운 키튼 월레스가 27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오니에카 오콩우와 클린트 카펠라 두 빅맨이 나란히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월 초 3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던 애틀랜타지만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에이스 트레이 영이 지난 피닉스전 43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온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보스턴은 토요일과 일요일 연달아 경기를 치르는 반면 애틀랜타는 금요일과 토요일 모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팀의 핵심 선수들이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있다면 보스턴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하면서 원정 경기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마일스 터너가 3점슛 8개 포함 28득점을 기록했고 파스칼 시아캄도 26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앤드류 네마드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8승 2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디애나고 이 구간은 오펜시브 레이팅 7위, 디펜시브 레이팅 3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원래 수비보다는 공격 위주의 닭공 농구 이미지가 강한 팀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수비력까지 좋아지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베네딕트 메서린도 이번 필라델피아전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팀 인디애나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뉴욕전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33득점, 폴 조지가 26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센터 조엘 엠비드가 결장했던 게 가장 뼈아팠고 뉴욕에게 10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주면서 높이에서 열세를 보인 필라델피아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3승 7패, 흐름이 좋지 않은 필라델피아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24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조엘 엠비드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필라델피아는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가 없는 걸 감안하면 일요일 인디애나전에서는 엠비드가 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체 결장이 잦은 선수라 출전을 100% 확신할 수 없고 일요일 경기라 출전 여부를 확인하고 배팅에 반영할 수 없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미네소타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점슛 7개 포함 31득점을 기록했고 앤드류 위긴스도 친정팀을 상대로 24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커리는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3점슛을 연달아 집어넣으면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고 벤치에서 출전한 버디 힐드도 3점슛 3개 포함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커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다만 연패를 끊긴 했어도 최근 6경기 기준 2승 4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6위,
디펜시브 레이팅 22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고, 프론트 코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질병으로 인해 3경기 연속 결장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워싱턴전도 그린이 결장한다면 페인트 존 싸움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커리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버디 힐드와 앤드류 위긴스 같은 선수들이 커리의 득점 부담을 얼만큼 줄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피닉스전을 패배하면서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전체 30개 팀 중 승률 꼴찌,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30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워싱턴이고, 리빌딩을 위한 탱킹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패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팀입니다. 올 시즌 골든 스테이트와는 한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13점 차 패배를 당했던 워싱턴입니다. 다만 당시 경기에서 루키 알렉스 사르와 베테랑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나란히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사이드에서 두 빅맨이 맹활약을 펼쳤는데, 만약 이번 경기에서 골든 스테이트의 드레이먼드 그린이 결장한다면 다시 한번 이 두 선수가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이 페인트 존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 스테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뉴욕 원정을 갔다가 일요일 홈에서 클리블랜드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미네소타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3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20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동부 1위 클리블랜드와 서부 1위 오클라호마의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됐었던 경기인데 다소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클리블랜드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센터 아이제아 하텐슈타인이 결장하면서 클리블랜드의 에반 모블리와 제럿 알렌, 트윈타워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알렌은 제 몫을 해줬지만 모블리가 부진하면서 높이의 우위를 살리지 못한 클리블랜드입니다. 도노반 미첼도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고 오클라호마의 스몰 라인업에 고전하면서 일찌감치 100기를 든 클리블랜드입니다. 다만 서부 1위 오클라호마 원정에서는 어느 팀이든 질 수 있고 지난 홈 경기에서는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는 전술 및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 속에서 나온 대패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승률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 중인 클리블랜드고,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리그 전체 1위를 줄곧 지키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6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